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코로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는 항체 치료, 그다음 항바이러스 치료, 면역 조절제, 보존 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항체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체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리는 이제 항체가 지난 시간에 바이러스가 미리 침입을 한다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감싸서 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항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똑같은 애들을 이번 A라는 바이러스에는 이 항체가 되게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다 하면 그 A라는 항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항체를 똑같은 녀석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약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든 그런 게 항체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항체 치료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거 외에도 항바이러스 치료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한 개에서 두 개 되는 이 과정을 막아주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하면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생성이 돼요. 근데 그 물질들이 대포도 쓰고 화살도 쓰고 창도 쓰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도 다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건물들도 다 망가지게 되고 정말 큰 후유증이 남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너무 과하게 활성화돼서 몸의 여기저기 뭐 기관들이나 다 망가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 과정들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것들을 이제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치료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체 치료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드릴 건데 항체 치료는 이렇게 복잡한 이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국내에서 개발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회복기 혈장 치료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약제인데요. 이제 작년 9월 7일날 처음으로 승인이 됐고 두 달 만에 유럽에서 또 승인을 받아서 그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보니까 72% 정도 사망률을 개선하는 중증 환자로 발생하는 비율을 감소시켰다고 되어 있고 델타 변이주에 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60분간 정맥 투여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이런 60분간 주사를 놓을 의료기관, 뭐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요즘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한데 실현시키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미크론 효과에 대한 아직 효과가 있을지 이제 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레키로나 주에 다른 물질을 덧붙여서 CTP63이라는 걸 또 새롭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그 주사 치료가 아닌 흡입기, 뿌려서 하는 그런 치료제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전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그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투여를 하느냐 봤는데 간혹 외래에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레키로나주 맞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여야 되고 일단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에 가급적 조기에 이제 이 레키로나주가 투여돼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이어야 된다는데 즉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중에 혹시나 위중증으로 빠질 것 같지 않나 라고 했을 때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령 환자, 비만 환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 폐가 안 좋으신 분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면역 억제인 상태인 분들에 한해서
레키로나주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는 환자분들, 특히나 그 환자분들 중에서 나중에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고령이거나 비만이거나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면역 억제인 상태인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만 레키로나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라는 게 있어요. 한때 굉장히 또 이슈였었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진료 지침에서는 혈장 치료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권고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류한다 라고 돼 있어요. 혈장 치료가 어떤 거냐 봤더니 우리 몸의 혈액에는 혈청과 혈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혈청은 적혈구로 이루어져 있고 혈장에는 이 중화항체가 있는데 코로나가 한번 걸린 사람은 이 중화항체가 혈장 속에 있겠죠. 그러면 그 혈장을 추출해서 그걸 이제 플라스마라고 하는데 이 혈장을 새롭게 코로나 확진자에게 투여를 하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공여자, 즉 어떤 확진자로부터 중화항체를 추출해내고 새롭게 중화항체를 투여받을 환자는 이걸 조기에 투여해야 될지 7일 이후에 투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연구마다 모두 달라서 이 회복기 혈장 투여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아직 자료가 부족하고 미국에서도 아직 치료법으로 승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항체 치료 원리와 레키로나 그 다음에 회복기 혈장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항체 치료제들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항체 치료제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